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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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는 새말기반이니까 그런데 낮에도 얘기를 활구로 공부하자. 활구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귀를 하는 것은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를 있다 없다 있다에 들어앉든지 없다에 들어앉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없다에 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몸뚱이도 뭐예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뚱이를 이제 요새 그래서 이제 몸뚱이를 전부 다 해체를 했다가 다시 복원을 했다가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모습을 굴린다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말로 표현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꼭 주체가 되고, 이게 몸뚱이가 객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 바로 몸뚱이이기 때문에 요 작용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내지를 못하지요. 작용이 일어날 때 말하자면 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말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정물인 몸뚱이가 본래 허망한 것이라서 무정물인 몸뚱이도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몸을 전부 해체를 해봐. 해체를 하면 양파나 배추나 양배추같이 돼버린다. 그죠?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해체를 하면 그냥 텅 비어버려. 근데 다시 복원을 해보면 다시 그것이 생기는데 쉼 없이 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 근데 우리가 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몸뚱이가 늘 있다에 이 사고방식이 개념이 되어 있고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요. 지금 현상을. 그러니까 몸뚱이 따로 있고 또 이걸 굴리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뚱이 이대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것이 바로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가 되면 바탕을 보는 자하고 바탕하고 둘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야 그게 바탕을 놔두자가 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무정물인 눈도 본래 허망한 거야. 허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요 작용하고 둘이 아닌 자리로 우리가 자꾸만 가기 위해서 뭘 한다? 모습공식. 그래서 철저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모습 이것이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도록,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있다 없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근데 여기 일초도 가만히 안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저기 낮에 능음경 할 때 물상과 견과 물상은 불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거기가. 그걸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조금밖에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진 났죠. 머리에.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현상과 이 바탕이 말하자면 색신 이대로 법신 이 말인데 이것이 되게 말은 간단할지 몰라도 색신은 우리 눈에 보이고 현상으로서 다 존재하는 것인데 법신은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되려면 두 개가 다 텅 비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뚱이가 텅 비어야 되거든. 그래야 가능하거든, 이게.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되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거. 그러면 색신이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모습을 잘 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기 힘들죠. 왜? 색신이 늘 있고 법신은 없는 거고
맨날 있고 없고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이치는 알았으니까 공부를 자꾸 해 나가면, 아, 이 지금 색신 이대로 지금 하는 요 작용, 몸뚱이 자체가 작용이에요. 그죠? 요 현상 자체가 작용이라고 지금. 현상 따로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뭐 이것이 또 작용이에요. 그게 요 자체가 작용이야. 생각 자체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작용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작용이고,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하는 자가 없다. 하는 자가 없다. 무용보살 이해하지요?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모순말이에요. 있다 없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동작을 한다든지 생각을 할 때 색신과 법신이 정말 둘이 아닌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라. 이 몸이 따로 내 몸뚱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돼버릴 때가 있을 거라요. 그지? 그럼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해본다는 거죠.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아, 내가 색신과 법신을 분리해서 보고 있구나. 색신과 법신을 하나로 보고 있구나. 그것을 본인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해해가는, 파악해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해야 되는 거죠. 자꾸만.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예, 앞으로 오십시오. 응, 앞으로 오십시오. 이거 밥 안 자셨으면 그거 먹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활구로 공부한다. 활구로. 살아있는 구절로. 실생활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 내가 뭐 참선을 몇 년을 했니,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니, 또 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니, 어디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니, 이렇게 다 해도 뭐요? 딱 경계에 딱 생활 속에서 일을 탁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힘이 없거든. 힘이 없어. 그러면은 본인이 되게 당황스러워. 되게 본인이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부는 한다고 맨날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일을 딱 당하면 아무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거는 있거든. 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또 생각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 장벽이 돼서 조금만 해도 성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는데 겉으로 보면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괴롭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데 괴로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괴로워. 공부하는 사람이 괴롭다고 해. 법성을 보살님이 제일 잘 알지. 왜 괴롭다고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라는 모습에 또 걸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는 내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잘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똥바가지를 하나 더 딱 뒤집어 써가지고, 거기에 또 매이는 거예요. 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성을 목사님,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편하려고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자유로우려고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공부하는 이유는 자유로우려고 하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로부터 또? 바깥의 모든 상황에서. 밖의 모든 상황. 밖의 모든 상황. 근데 밖의 모든 상황이 나를 못 살게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체에서 자유롭다. 네. 근데 왜 공부를 한 만큼 왜 괴롭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괴로움도 변한다고 것이다. 괴로움도. 그거로부터 공부 때문에 생기는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도 변한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건데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죠. 어디서 와? 나라는 것은 나. 나라는 것에서부터 네.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는 모습에서부터 시작. 도대체 나라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나. 에고. 에고하고 셀프하고 했을 때 에고가 되게 나쁜 뜻으로 쓰인다고 하대. 그 외국 사람 그 진정심이 물어봤대. 손님이 오는데 에고와 셀프가 어떤 게 에고는 상당히 나쁜 뜻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셀프는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단어의 뜻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나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 나라는 것이. 저한테 물어본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고정관념? 몸뚱이, 생각, 감정 이런 데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나라고 고정관념을. 이게 집적된 게 나야. 고정관념. 이 집적이 된 게 나의 고정관념. 요 고정관념 중에서도 최고로 울트라 캡션 고정관념이 있어. 울트라 캡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바로 이 몸이 나다라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자.
저희 모친도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7살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나이 훨씬 많잖아요. 64살이나 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 어머니는 추억 속에 그대로 젊어 계셔. 나는 막 늙어가서 주름살도 막 있고 이런데 내가 더 늙었어, 엄마보다. 근데 그 어머니와 같이 살던 그것이 전부 다 추억으로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기억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도 없어져 버리겠죠, 사실은.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고정관념을 말하자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공부라요. 고정관념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서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런 일이 됐을 때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 공부라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맨날 시비가 붙어요.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늘 중심이 있지. 중심이 있으니까 상대가 돼버려요. 늘 상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정법이라고 해요. 정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법은 뭐야?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혹시 무유정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시죠? 자, 무유정법 가운데서 최고로 울트라 캡숑 우리가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뭐죠? 몸뚱이에요. 몸뚱이가 대표적인 우리가 최고로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몸뚱이에요. 가장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몸뚱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이꼴 동일시를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고정관념 내지는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저기 박영경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 지금 모양으로 태어났나요?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애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 애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중학교 가셨죠? 고등학교 가시고 대학 가시고 지금은 또 아니 결혼도 하셨나요? 예, 결혼도 하시고 또 재생산 하셨죠? 아기도 있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몸이 아기 때 몸이 정해진 몸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제 가실 때가 있겠죠. 몸뚱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 몸뚱이 버려버려요. 자, 몸뚱이가 있을 때는 나라고 할 수가 있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근데 몸뚱이가 없어지면 나가 어디로 가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몸뚱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나요? 어딘가는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 있었겠나요?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있을까? 이 말이죠, 지금. 있을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예. 천주교 신자신데도 상당히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근데 몸이 아기 때부터 정자난자가 만나서 어마어마한 세포 분열을 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그다음 또 어마어마하게 세포 분열이 되고 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자라잖아요. 신진대사가 돼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 완전히 요령 흔드는 건데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데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겪게 돼요. 그지요? 근데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변하는데 어떤 몸을 찍어서 내 몸이라고 하나요?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몸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 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조금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찰나겠죠. 10의 마이너스 28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빠른 건지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미 그것도 너무 긴 시간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것이 우리가 죽을 때 말입니다. 죽을 때 지금 이 몸으로 죽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몸으로 안 죽어요. 어떤 몸으로 죽어요? 전혀 딴 몸으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계속 쉬지 않고 변하고 전혀 딴 몸이 되어가는데 자꾸 그걸 나라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 문제는 공부를 계속 오래 많이 하신 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 오신 분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왜 부모가 자식을 자꾸 놓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내 부모도 위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를 놓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나도 또 내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죽는 거는 굉장히 서럽고 슬픈 일이거든. 근데 왜 자꾸 죽는 줄 알고 놓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상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자식이지만 어머니가 내가 죽을 줄 알 거 아니에요. 자식. 그 놓는 순간 벌써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의문이었어요. 죽는 걸 모르면 놓을 수도 있는데 죽는 걸 알거든? 우리 위에 부모,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는 거 다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순간 몸이 1초에 수십만 개 세포가 변해버려. 그리고 어느 한 100일 정도 되면 골수까지 완전히 다 변해서 100일 전의 몸, 현재 몸, 100일 후의 몸이 전혀 딴 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몸이 완전히 딴 몸인데 나라고 합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 몸이라고 이렇게 해도 절대 내 말을 안 듣거든요. 지금 딱 의사 선생님이니까 병 걸리지 마라 이러면 병이 안 걸려야 된단 말이지, 이 몸이. 근데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몸이 변하는 것은. 그렇죠. 병이 걸렸어도 니 나아라 이러면 탁 나아야 돼. 근데 안 나아 얘가. 병이 나으려면 반드시 병이 나을 만한 인연과 조건이 와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몸을 왜 나는 자꾸만 나라고 주장을 할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왜 자꾸만 나라고 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해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자유롭고 싶어 하고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든요.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면 할수록 괴로워져. 이런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오거든요. 니 자꾸 이 공부하면 괴로워질 거야, 불행해질 거야. 아무도 공부하러 안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해각보살이. 근데 자유롭고 싶으면 누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자유롭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은 거는 누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괴롭지 않으려는 거는 누가 괴롭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괴롭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간과를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진짜 간과를 해요. 이런 문제를요. 슬퍼도 내가 슬픈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것이고,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해각보살님 좀 그렇죠. 뭐만 관심이 있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 밖에 상황만 관심이 있죠. 자유에, 행복에. 자유와 행복은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은 버리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딴 공부가 아니에요. 딴 공부가 아니에요. 뭘?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자유는 얻으려고 하고 행복도 얻고 싶어. 괴로움은 버리고 싶어.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단 말이지. 자유도 행복도 괴롭지 않으려는 것도 다 내가 하는데. 왜? 나에게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만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자유가 있고 행복이 바깥에 널려 있어도 내가 자유와 행복을 감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이 바깥에 내한테 내 몸을 칭칭 감고 쌓여 있어도 내가 괴롭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궤변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너무너무 바깥으로 눈을 돌려요.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냐면 맨날 그 다음에는 무슨 탓? 너무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우리한테 습관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내 쪽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쪽으로 돌리는데. 그래서 온갖 방편이 다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간화선도 하고 우리 같은 모수 공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뭐 하려고? 방향을 내 쪽으로 돌려보려고. 내 쪽으로 돌려보려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난해한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 공부는 난해한 공부가 아니야. 부처님을 가르치면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자유롭고 싶고 행복은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정말 나는 내가 누군지를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 골 아프게 하고 있지, 지금. 그렇죠. 왜 바깥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공부를 시작하는 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정말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유를 얻기 위한 문이란 말이에요. 문. 무엇일까? 그게 내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내 쪽으로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내 쪽으로 못 볼까요? 이거거든요. 질문이 두 개예요. 왜 나는 나에게로 방향 전환이 안 돼? 나에게로 방향 전환만 되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에게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How? 이거 두 개예요. 공부의 핵심이에요. 나에게로 방향을 가야지 공부가 되는데 나에게로 오는
방향이 핵심이 무엇이? how 방법이 뭐냐는 거죠. 지금 그 박 선생님이 해부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사람을 왜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해부를 하고 나면 뭐가 남나요? 뼈도 다 해부를 하면요. 뼈도 다 마디마디 다 없어지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덩어리와 장기가 다 따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형체가 없는 덩어리들만 알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장기는 장기대로 다 떼내고 머리는 머리대로 떼내고 뼈는 뼈대로 다 떼내고 쫙 다 해부를 해서 다 해서 요만한 병에다가 다 넣죠. 이렇게 싹 썩지 않게 딱 넣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딱 이렇게 있을 때 양파예요. 이름 양파인데 요거를 껍질을 하나 다 까봐요. 다 까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나?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양파라는 이름. 이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 사실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늘 왜곡을 해요. 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왜곡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으로 내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면 뭐 거창하게 뭐 어디 가서 폼 잡고 앉아야 되고 막 어려운 한자를 막 봐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가장 공부하는데 좋은 재료는 뭐냐 하면은 내 몸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으키는 감정과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거만 공부 재료가 차고도 넘쳐버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하고 내가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건 냅두고 자꾸 다른 걸 하러 간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라고 하는 내 몸뚱이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 자세히 잘 보고 감정 자세히 잘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하는 핵심이고 과정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제 봄이 됐네요. 그죠? 어제 그제까지 뭐 춥다 하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겨울이에요. 겨울에서 봄으로 와요. 봄으로 와요.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겨울이 됐다가 봄이 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지요? 박 선생님은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걸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냐고. 예.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 뭐 계절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겨울에는 추워요. 기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봄은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봄이라고 해요. 그렇죠. 또 지금은 바깥에는 어두워요. 낮에는 밝았어요. 지금 낮에 밝았던 것을 밝음이 어둠을 확 물리쳐내고 어둠이 안방자리 탁 차지한 건가요? 또는 내일 아침엔 또 밝거든요. 그럼 밝음이 와서 어둠을 탁 쳐내고 밝음이 안방 차지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변하는 거.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쪽이 태양 쪽으로 있으면 밝음이 되고 이게 쑥 돌아가면 어둠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밝을 때는 어둠을 제치고 들어오고 또 어두울 때는 밝을 때는 어둠을 물러치고 밝음이 가고 어두울 때는 밝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근데 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있을 때는 어둡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밝음이 된단 말이죠. 어둠과 밝음이. 근데 어둠과 밝음이 그럼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둠과 밝음이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같은 거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인식한다. 밝다고 인식하고 어둡다고 인식한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돼서 봄이 되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기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 변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이 변한다는 거. 그 몸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변하는 것에 내가 진짜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는데요. 네. 과학적으로는 제가
석 달 전에 제 몸이 아닌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은 했었어요. 아, 예. 근데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계절도 겨울에서 봄이 돼요. 봄에 우리가 막 꽃이 필 거예요, 앞으로. 그지요? 꽃이 피고 또 꽃이 져요. 또 겨울이 와요. 이것이 전부 다 변해요. 그렇죠. 심장에서 확 눌려가지고 피가 도는 것도 변하는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호흡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이 할걸요? 사실은 정지하면. 그래서 계속 변해요. 근데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변하냐 하는 겁니다. 왜 변할까? 왜 변할까? 왜 변할까? 우리가 다 알아. 아기가 돼서 쭉쭉쭉쭉 해서 어른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 변하는 거 알 수 있어. 지금 사진 찍으면 50년 뒤에 우리 이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지요? 여기는. 그거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왜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할까? 왜 변할까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죽음도 변하는 것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박사님. 사는 것도 변하는 것의 일부거든요. 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만 이뻤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지어있는 모습도 이뻐요. 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하는 모습을 딱 낮추기 때문에 꽃이 지는 것도 아름다워요. 피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한다. 왜 내 몸이 이렇게 해서 변할까? 이렇게 해서 또 가버릴까? 왜 변할까? 왜 변할까?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왜 변할까요? 변하는 건 확실하죠. 생명체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생명이 어쨌길래 변한다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변하는 이치다. 계절이 변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제가 앉았다가 서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말을 할래도 여기서 성대부터 모든 근육이 움직이고 공기하고 잘 섞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그리고 어두웠다가 밝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그렇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그렇죠?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변하는 이치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여기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똥을 싸는 것도 변하는 이치거든요. 변하는 이치가 순조롭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병이 걸려버려요. 그지요? 온갖 병이 다 걸려요. 생각도 변하는 이치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꾸 볼을 쌓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죠? 그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으면. 그래서 변한다는 거. 왜 변하느냐?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왜 변할까? 내 몸이 왜 변하는 거야? 왜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다들. 그렇지요. 변하는 건 확실한데 왜 변하는 거야 이게? 혹시 처음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저한테 하실 거 있습니까? 계속으로 생각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때 돌아가실 때 저에게 49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 줄 알았다. 계속 젊으시니까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정말 그 49년 살아온 게 꿈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저보고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백봉 선생님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 생식꿈이라는 얘기를 늘 평소에 하셨어요. 생식꿈. 그래서 이 생식꿈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머리에 팍 박혀버리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꿈이구나. 직접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어떻게 하거든. 왜 살아계실 때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으니까 뭐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지 마라, 뭐 이거는 해라,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 누구는 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시는 입장에 딱 놓고 보니 아무것도 붙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붙들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붙들 것이 없구나. 그것이 절절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어. 어머니가 얘기를 하실 때.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하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각자 그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형제들 이름을 부르면서 걔는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라. 얘는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는 그 목전에 대하니까 하지 마라 하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몸까지 다 버리고 가시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생식꿈이구나. 이게 백봉쌤 맨날 얘기하실 때 뭐 살아있는 거는 생식꿈, 꿈속에 꾸는 거는 꿈속에 꿈 하시더니 진짜네 이거.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쩌냐 꿈에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왜 안 찾으러 가십니까? 꿈인 줄 아니까요. 꿈이 어쨌길래요? 안 찾으러 가십니까? 꿈인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가짜다 그 말이죠.
꿈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또를 돈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돌았다고 하죠. 돌아다 꿈 깨라고 하겠죠. 근데 왜 꿈이 가짜인 줄 압니까? 왜 꿈이 가짜인 줄 압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꿈이 왜 가짜인 줄 알까요? 도상으로서 꿈이 왜 가짜인 줄 압니까? 깨고 나면 실체가 없죠. 응, 깨어봤으니까요. 꿈속에 계속 있을 때는 꿈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봤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우리 공부는 뭐죠? 깨어나라. 뭐 이런 소리 잘합니다. 깨어나라, 깨달아라. 뭐 이 깨자 소리 되게 좋아요. 그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서? 생시꿈에서. 그럼 어떻게 깨어나는데? 변하는 도리를 확실하게 알면 깨어난다. 변하는 도리를 확실하게 알면 깨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뭐야? 남한테 이렇게 탁 던지는 거를 뭐라고 하죠? 메시지. 맞아, 메시지. 꿈인 줄 아는 것은 깨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서 영원히 깨지 못하면 그 꿈이 진짜인 줄 알 거예요. 가짜인 줄 몰라요. 그건 확실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생시꿈을 어떻게 깰래? 이것이거든. 이게 공부거든. 생시꿈을 어떻게 깰래? 변한다는 것을 알 때 깰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 네.